용서를 못하고 있어. 내가 평생 부글부글 끓고 살아. 그럼 뭐가 돼요? 나는 나를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을 해치고 있고, 내 일상생활을 망치고 있고, 내 전전두피질 능력 떨어뜨려가지고 내 성취욕량 다 내려가고 있고, 2차 피해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나를 처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아주 큰 게 오해를 해요. 오해. 용서하라고?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마치 용서하는 게 내가 큰 손해를 감수하는 거고 타인에게 무슨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상대방 더 잘 처벌하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법 시스템이 있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범죄 피해자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당연히 처벌을 잘 받도록 해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감정적 용서입니다. 그래야 모든 일이 더 잘 됩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구나,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 용서 왜 해? 아니, 나한테 그 괘씸한 짓을 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범죄나 사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뭐 직장에서 자꾸 뭐 괴롭힘을 당한다고 칩시다. 그럴 때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범죄 피해자라고 쳐요. 2차 피해를 막아야 되죠. 범죄 행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먼저 봤어. 그 다음에 범죄 행위 자체가 아니라 또 그것 때문에, 그 범죄 사건 또는 사고 때문에 내가 계속 피해를 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못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나 그냥 화가 나게 돼요. 그게 가장 사람을 편도체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텔로미어 효과.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이 쓴 텔로미어 이펙트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상 받은 아주 하드 사이언티스트예요. 대충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진짜 연구하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텔로미어 효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텔로미어 길이를 보호해주고 작동하는 그 효소의 기능을 밝혀낸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텔로미어가 뭐냐면, 우리 몸에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핵이 있죠.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가 46개가 있어요. 23개, 23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 몸에 맨날 세포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세포가 복제를 하죠. 자기 복제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46개의 염색체가 뚜루룩 풀려져 가지고 23개, 23개 이쪽으로 가서 자기 23개를 똑같은 걸 또 복제를 하죠. 그래서 또 46개, 46개. 그래서 한 개 세포가 두 개 세포가 똑같이 되죠. 그게 이제 세포 복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염색체의 이 DNA 조직이에요. 염색체 끝에, 여러분 운동화 끈 끝에 이렇게 딱딱하게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막아놨죠. 운동화 끈이 풀어지지 말라고. 그거랑 똑같죠. 이 DNA 이 조직을, 염색체 조직을 보호하려고요. 끝에가 이 말단이 딱딱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별도로 유전자 암호가 있는 데가 아니라 딱딱하게 말단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말단 조직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복제가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면요, 세포가 노화가 일어나는데, 그 노화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이 텔로미어 길이예요. 그래서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진다면 뭐냐면은 노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0살인 사람보다는 40살인 사람이 평균적으로 텔로미어가 더 짧아져 있죠. 50세는 더 짧아져 있죠. 60세는 더 짧아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 따라 그대로 가지 않아요. 생물학적 나이는, 그러니까 출생 연도에 따른 나이가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50세인데 30대의 나이를 가진 사람도 있고 50대인데 70대의 나이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 텔로미어 길이를 갖고, 이 사람 50세인데 텔로미어 길이를 보니까 한 45세로 봐줄 수 있어. 이런 검사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런 검사를 해주는 병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내 신체 나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 텔로미어 길이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텔로미어 길이가 상당히 생체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가 얼마다는 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랑 그 연구팀이 뭘 발견했냐면, 명상을 했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안 짧아지더라. 3개월간 집중적 막 시켰더니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어지기도 하다. 그러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죠. 나이 거꾸로 먹는 이 연구 요새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이게 명상하니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이게 줄어져 있겠네, 이 팀이 생각해서, 그러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누구겠냐, 그 집단을 찾아보자. 그래서 찾은 게 누굴까요? 누구냐면 자기 아이가 난치병, 불치의 난치병을 가진 엄마를 모았어요.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져 있었어요. 다 뭐냐면 그야말로 속상한 거죠.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불치병이고 난치병이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 좋아지게 하려는 노력, 처음에는 그것만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스트레스, 분노,
분노, 특히 복수심 있죠. 용서의 반대, 복수심. 그러면 텔로미어 길이 확 짧아집니다. 그거는 많은 연구가 계속 나옵니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 그러니까 용서 성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내가 그 인간 그 잘못은 용서를 못하겠어. 오케이. 그럼 잠깐 스톱하고 특정한 인간의 특정한 행위에 대한 용서 내가 못하겠어요. 그럼 일단 하지 마세요. 일단 하지 말고 뭐는 먼저 높이냐면 평소 일상적인 나의 용서 성향이 있죠. 운전하는데 누가 끼어들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용서 성향. 흔히 말하는 아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량. 그거를 좀 높이도록 하세요. 그걸 높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변 사람한테 아량을 베푸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이 좋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텔로미어 길이가 안 짧아집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나를 잠재적으로 공격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디펜시브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지 부정적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 사람은 잠재적으로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거 없나? 막 찾아다녀요. 그게 디펜시브니스, 방어벽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실제로 가서 때린다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공격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텔로미어 길이가 굉장히 빨리 짧아지고 세포 노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세요. 뭐냐면 이 연구 결과는 한마디로 하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 내가 복수심을 갖고 두고 봐라 이러고 살죠. 평생 너를 용서 못하게 해서 두고 봐라 이러고 복수심에 이글 타면 어떻게 될까요? 두고 봐라 하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저 가해자는 더 오래 살아요. 당한 사람이 더 빨리 죽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범죄라든지 그런 사고를 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내가 빨리 죽기까지 해야 돼? 내가 더 빨리 더 아프고 더 빨리 늙어야 돼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분노와 증오심을 지니고 살면 더 많이 아프고 더 빨리 죽는다. 이거 연구 결과예요.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면 훨씬 더 건강해져요. 오래 살아요. 이게 용서의 과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몇 연구들에서 그래프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여기 텔로미어 길이 실제로 재놓은 거 보면 시니컬하고 삐딱하고 적대적인 사람 있죠? 성향이 그런 사람. 텔로미어 길이가 확 짧아져 있어요. 그리고 하이어 디펜시브니스. 아까 얘기한 방어적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텔로미어 길이가 확 짧아져 있어요. 원래 요 파란 선이 연거, 젊은이 집단이에요. 젊은이는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야 되거든요. 근데 디펜시브한 젊은이, 공격적인 젊은이는 늙은이와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젊은이고 늙은이고 다 내려오자 이렇게.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이렇게 짧아져 있으니까 뭐예요? 다 속이 늙어버려요. 남을 용서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처벌해야 돼요? 당연히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죠. 근데 용서를 못하고 있어 내가 평생 부글부글 끓고 살아. 그럼 뭐가 돼요? 나는 나를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명을 줄이고 있고 내 건강을 해치고 있고 내 일상생활을 망치고 있고 내 전전두피질 능력 떨어뜨려가지고 내 성취욕량 다 내려가고 있고 한마디로 능력 발휘도 안 되게 있고 2차 피해예요. 그게 범죄나 사건 자체 피해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감정적인 그 분노나 이 나쁜 악순환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용서하면은 그러면 그 범죄자 아니면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 룰루랄라 하고 도망가라고 천만에 그럴 리가 있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범죄 피해자라고 쳐봅시다.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대 맞았다고 내가 한 대 치죠? 쌍방폭행으로 둘 다 형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법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은 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다 빨리 그 범죄자가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전전두피지를 써야 돼요. 편도체가 아니라 전전두피지를 써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소명하고 뭐 증거자료도 모으고 증인들 설득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경찰이 잘해주면 좋지만 만약에 안 한다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럴 때 분노하면서 하면 잘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분노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는 그 피해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법적인 처벌을 더 신속하고 더 강력하게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 이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범죄 피해자가 됐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범죄자는 계속 비슷한 범죄 저지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서라는 거는 지금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차원의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폭행당하고 막 피해자가 용서한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법적 처벌
처벌을 피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처벌을 원하든 처벌을 원하지 않든 아주 몇몇 범죄는 처벌을 원해야만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약간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인 형법 체계상의 모든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가 알아서 처벌을 하게 해줘요. 왜냐면 우리 국가 이 사회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범죄자로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은 내가 법적인 처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내가 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적인 처벌을 잘하도록 내가 전전두피제를 잘 쓰고 해야죠. 그 다음에 재판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를 지켜야 돼요. 감정적으로. 나는 내 삶을 찾아야 되고 나는 내 멘탈 건강을 지켜야 되고 나는 내 텔로미어 길이 지켜야 되고 나는 내 편도체 지켜야 돼요. 그래야 2차 피해가 안 일어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주환 교사 용서하래. 그럼 뭐 범죄를 당해도 이거 넘어가라. 아니 저는 절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법 시스템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범죄를 당하죠? 그러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죄자가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잘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만 얘기했는데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친구가 돈 꺼가서 안 갚는다. 그런 건 다 그냥 민사사건으로 해서 돈을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내 돈 띄어먹었어 뭐 해가지고 억울하고 막 배신감에 치를 떨고 이래서 편도체 활성화되고 내 텔로미어 길이 짧아지고 이러면은 그것도 2차 피해예요. 그건 막자 이거예요. 그건 막자예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고 2차 피해를 막고 왜? 그러니까 리젠트먼트를 하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가해자는 쟤인데 나는 피해자야. 근데 내가 나를 마구 처벌을 해. 아니 가해자를 처벌해야지. 왜 내가 나를 처벌하고 있나? 그렇죠? 내가 나를 처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일상에서 분노의 습관을 완화시키는 거 이거 필요해요. 이거는 조금 다른데 뭐 거창한 범죄 뭐 이런 거 아니고 사실은 이게 더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자잘한 거 이건 안 되지. 이건 내가 용서 못하지. 이건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지.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자꾸 없애가자 이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기 용서.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자기 괴롭힘을 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줄 한 줄들이 다 유명한 논문의 연구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심혈관계, 수면, 감정조절, 용서 잘하는 기질,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도 낮았고 용서하는 심리상태 유지하면 여러 가지 신체 증상 좋아지고 그 여러 가지 좋아진다는 게 계속 나오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미국에서 제일 큰 병원, 아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아예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자기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뭐냐면 한마디로 용서가 이러한 헬스 베네핏, 의학적으로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거다. 라면서 forgiveness, 이거를 해라. 라고 잘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MPFC 활성화, 이 얘기는 지금 안 됐죠? 그냥 아픈 거 낫는 거고 이거 더하기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성취 역량도 올라간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말해도 긴가민가 하고 좀 용서를 하려니까 잘 안 된다 하실 때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하기가. 그런데 조금씩 자그마한 것부터 내 성향을, 용서 성향을 좀 높여가는 훈련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명상이나 내면 소통 훈련이 있어요. 그런 거를 명상 세션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조금씩 해드릴게요.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어려워요, 용서하기가. 왜 더욱더 어려우냐 하면은 용서라는 거의 중요성이나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터 많이 사라졌냐면 20세기 대중매체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늘상적으로 어려서부터 보는 내러티브들, 스토리 구조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어렸을 적부터 만화 영화도 보고 뭐 만화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이러고 동화책도 보고 뭐 이러고 살아오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 안에 내면 소통의 한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세계관처럼 돼요. 그 세계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세계관이에요. 뭐냐면 만화 영화 같은 거, 마블 코믹스나 아니면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여러분 봤던 만화 영화 아무거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은 주인공의 가족이나 누가 범죄나 뭐에 피해를 당해요. 그리고 악당은 강해요. 악당은 강한데 이 주인공은 굉장히 고생해서 결국은 이 악당을 처단하고 이겨요. 무협지도 그렇죠. 무협지도 복수의 일념으로 수십 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돛 닦고 와서 다 처단하는 거, 가족의 원수를 갚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통쾌함을 느끼고 이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픽션을 재밌어 하면서 볼 때 주인공의 나를 투영시키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면
나는 선이에요. 옳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다 이 생각을 늘 갖고 살아요. 그리고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옳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모여 사는데 이렇게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나는 옳아요. 영화나 만화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건 뭐냐면 악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나를 조금이라도 괴롭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다못해 운전하는데 끼어들거나 뭐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악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내러티브 구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는 선이고 선인 나를 괴롭히는 건 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을 처단해야 돼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그 다음에 보통 악당은 늘 강해요. 주인공은 처음엔 약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거나 나의 갈 길을 막는 사람이 강하죠? 그러면은 더 악당임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용서를 하면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세뇌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를 괴롭히고 내가 가는 길을 하는 건 이거 악당이니까 처단해야지. 용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서라는 그 개념이나 용서의 세계관이나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요새는 더 없어졌어요.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중매체의 폐해이기도 해요. 대중매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세계관을 엄청나게 결정해 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으면 매연이 생기는 것처럼 대중매체 그 영화 있으면 뭐 007 영화부터 마블 코믹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영화들에 보면 다 그런 복수의 일념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복수를 당연히 여기고 복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자면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느끼시고 자꾸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self-forgiveness. 이 self-forgiveness는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뭔가 뭐 잘못을 해도 적어도 나는 나를 계속 탓하고 비난하지 않고 나는 나를 용서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려는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나 되돌아보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라는 걸 확실히 해둬야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죠. 잘못을 분명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흐리멍덩 대충 뭐 이래 좋고 저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통렬하게 반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도 아직 많고 내가 아직 성장하는 중이고 아직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 배웠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용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확실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